네,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하나둘씩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방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세가율이 100%인 거에 대해서 보증 반환이 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90% 이하인 주택만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과의 차이점을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10%의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무자본 투자입니다. 전세를 가입한 사람들에게 네가 전세를 1억에 가입하게 되면 전세 보증이 1억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너는 1억 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집을 분양하는 빌라 사업자들은 빌라를 사는 사람에게 이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가지고 이 집을 당신이 가지게 되니까 당신 돈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의만 당신 이름으로 하는 무자본 투자다. 그러니까 이게 갭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반 정도 됩니다. 5대5 정도 되고 우리 국민의 한 60%가 아파트에 살고 한 30%가 빌라 또 주택에 살고 한 10%가 오피스텔 이런 데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의 90%는 다 빌라에서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빌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빌라를 전세 얻는 사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가급적이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입을 하게 되고 또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을 본인이 꼭 확인을 해라.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분양업자하고 짜고서 시세를 많이 부풀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꼭 한 군데의 부동산을 가서는 안 되고 최소한 4군데를 가야 됩니다. 2군데의 부동산에 가서는 내가 부동산을 사고 싶다고 얘기하고 또 2군데 가서 팔고 싶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얼추 비슷한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빌라에 대한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반을 물고 세입자의 책임을 반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든지 그 누구도 믿지 말고 꼭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포함해서 꼭 확인을 해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이제 전세가율이 100%인 게 90%가 됐으니까 집주인도 자기 자본이 최소 10% 이상 들어가니까 무자본 갭 투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예상되는 효과인 것 같은데 네. 실제 효과는 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왜 사기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 사기를 하시는 분들은 양심이나 상식을 버리고 내가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항상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사기를 해서 얻는 이익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득이라고 한다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네. 손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처벌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90% 정도는 문제가 없었고 10% 처벌이 되더라도 형사처벌 하더라도 뭐 징역 한 2, 3년 정도 뭐 초범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나오기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 이익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10% 내가 2, 3년 형을 받느냐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 이득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뭐 여러 가지 100%에서 90%, 10% 갭을 하라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사기꾼들이 저는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근본적인 해결 대책. 뭐 앱도 만들어준다. 여러 가지 네네.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피해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2030 사회 초년생들이거든요. 한 번도 계약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인데 부동산과 빌라왕 이런 분들이 짜고 치는데 과연 앱을 보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유튜브 같은 거 올릴 때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작권이나 문제점을 다 걸러주거든요. 그렇다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전자계약을 등록을 할 때 임대인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정부 앱에서 서버에서 이게 이 사람이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다 걸러준 다음에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지 네가 알아서 조사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사회 초년생들이 사실
알면서도 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전자계약 의무화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더 뒷받침이 돼야 네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시고 또 다른 하나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보증보험 가입의 문턱이 그 허들이 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또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전세 보정 사고가 났던 금액이 총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제 빌라왕이나 빌라 황제를 도와줬다는 거죠. 수원에 빌라 왕을 했다는 친구는 보니까 한 1,200채 정도였고 인천에는 2,700채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빌라를 한 것이 아니라 20대나 30대 이렇게 사회 물정을 잘 모르는 친구에게 바지 사장을 했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지 사장을 했던 젊은 사람들이 한 5명 정도가 사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보정 여력을 좀 더 충분하게 두텁게 하겠고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을 보면 전세 보증금이 한 3억 5천 정도 되면 내가 보정보험료로 한 40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얘기로는 보정 할인을 4천만 원 정도 이하가 되면 좀 더 할인해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좀 올려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가게 되면 실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빌라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감정평가사가 정확한 사실을 좀 공개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적발된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라든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개 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지 감정평가사분들이 정말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본업을 해야지 그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해서 20, 30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지로 모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 전세 사기 건수도 많고 유형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로만 이 보증보험 가입을 들었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들지 않았던 경우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조금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좀 있을까요? 네, 등록 임대 사업자 이제 의무인데요. 가입할 때 가입시켜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가입하게 되면 임대인이죠. 집주인이 75% 돈을 내게 되고요. 임차인이 25% 내는데 그 75% 돈도 아까웠나 봅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안 하는 나쁜 분들이 있는데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이제 대책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해서 보증 가입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공실이 생긴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먼저 가입한 다음에 추후에 해야 되고 미가입 시에는 계약 해지되도록 등록임대 사업자가 해지되도록 이렇게 좀 강한 규제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그렇게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기하시는 분들이 니들은 보증보험 가입하니까 피해가 없어.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사기를 해서 돈을 벌고 니들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결국 그 손실 사기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는 돈은 흑의 돈이고요. 흑의 돈이 우리 국민 세금이잖아요. 결국에는 흑의가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할까. 그래서 저는 보증보험을 내줄 때도 좀 더 촘촘한 관리, 특히 임대인 정보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투자한 주택이 몇 채가 있는지 정도는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흑의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계약이 진행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전세 사기 유형을 봤을 때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으로 여기에 가담한 정황도 여러 차례 사례가 적발이 됐거든요. 이들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처벌도 강화될 예정인 거죠? 예,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 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인 우리 계약하는 사람들 누가 중개사고 중개보조원인지 잘 모를 텐데 공인중개사만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벽에 걸어놓거든요. 본인이 계약할 때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중개행위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본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반반씩 묻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20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왜 법원에서는 왜 네가 본인이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꼭 본인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말을 절대 믿지 마라. 본인이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
계약할 당시에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잔금을 내고 입주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꼭 떼서 확인을 이중삼중으로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부에서도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런 자격증을 빌려준다든지 감정평가사가 범법 행위를 했다 그러면 저는 자격을 박탈하고 중개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계약을 할 때 가장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계약을 할 때는 꼭 하나의 공인중개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2군데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그 중개 가격을 좀 알아봐라. 보통 빌라를 짓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와 공모를 많이 합니다. 보통 적정한 가격 1억인데 공인중개사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1억 1,000이나 1억 2천에 계약을 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말만 절대로 믿지 말고 2군데, 3군데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복수로 방문해서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계약을 할 때는 20, 30대 혼자 가지 마십시오. 꼭 부모님이나 전문 변호사라고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마련이 됐는데 처음으로 볼 게 이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겠다. 한 1%에서 2%대로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피해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이상의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그 피해 받으신 분들을 만나봤어요. 피해자 대표도 만나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장 전세금 돌려받기는 어려운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혜택 받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을 하려고 하면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발표된 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1%, 2% 정도 저리 대출을 해주고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낙찰받는 집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저는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시행이 돼서 지금 피해 받으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초조하고 맞습니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은행에 가면 우리는 아직 지침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힘든 분들 빨리 좀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거래량도 뭐 1,000건 넘어가는 등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하락폭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 청약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대출 기준 금리가 지금 현재 한 8% 정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추이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평균적으로는 한 90% 확률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제가 5대5 정도라고 했는데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은행 이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 지금은 1월 달 기준, 2월 1일 기준으로 한 8%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로 올랐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입니다. 3.5%에다가 은행의 가상금리를 붙여서 집담보대출금리가 지금 8%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담보대출금리가 7%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집이 상승하는 것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7%, 8%가 넘어가게 되면 은행 이자가 집이 상승하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 한 50년간의 장기적으로 이자를 보게 되면요. 미국이 1981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1%였습니다. 당시에 폴 볼커의 미 연준 의장이었는데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약 15%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6%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은 당초 물가 수준을 2%가 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거의 정점에 다 왔습니다.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5.25%이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3.5%에서 더 이상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정점에 왔다고 보고 있고 부동산에 집이 없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좋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라. 우리나라의 단독세대주가 지금 현재 3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단독세대주가 40%까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상승한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은행 대출이자가 8%를 넘어섰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지만 지금 다시 또 소폭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8%를 넘어섰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5% 하락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은행 이자는 다시 하락한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금리가 아직도 높은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서울 아파트 초기 분양률 거의 완판이었거든요. 완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0가구 중에 8가구가 초기 분양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 1.3 대책 이후에 어떤 많은 규제를 풀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나는 부분, 특히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는 부분, 아직까지 효과가 좀 미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1.3 대책이 나와서 지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반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나는 버틸 수 있어, 당장 안 팔 거야라고 하겠지만 분양 시장은 좀 다릅니다. 분양 시장을 소화하는 수요자들은 이제 무주택자들이고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부족해서 구매 능력이 좀 낮아서 또는 살 생각이 없어서 구매 욕구가 좀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굉장히 내려져 있는 상태고 지금 분양을 받으면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는데 앞으로 3년 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두렵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청약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계약률 20%만 돼도 1차 목표 달성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당분간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더 지속이 되면서 미분양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전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많이 간 것 같은데 이런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2008년도에 우리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났고요. 그 당시에 2012년까지 한 5년 정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5 정도의 비율이 되고 또 많은 청약 가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는 2,100만 세대주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5,200만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안 되는 분이 이제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대주의 비율이 지금 현재 30%인데 단독 세대주, 혼자 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학교나 직업 때문에 혼자 있거나 또 부모님도 혼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독 세대주의 비율이 앞으로 30%에서 40%까지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 인구도 지금 현재 5,200만으로 정점이 되어 있지만 계속 단독 세대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임대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이유고 또 이렇게 임대 분양 시장이 또 미분양이 나고 전월세가 있지만 또 이것이 만약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급속하게 또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0년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 추세를 봤을 때는 90% 확률로 상승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집을 가지는 것보다는 워낙에 은행 금리가 8%를 넘어섰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가입을 하고 있고 또 월세가 지금 전체 전세 월세 중에서 월세가 50%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전세 보증금 이자도 비싸고 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사고도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현재 분양을 받게 되면 내가 계약금 10% 20%만 내고 중도금은 다 대출을 해줍니다. 실제로 내가 입주하는 것은 한 3년 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좋은 지역에 저는 수도권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금년 한 해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멈춥니다. 그래서 기준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7%가 되는 시점, 지금 8%니까 한 1%만 더 낮아진다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업무 계획으로 대출 관련 규제를 더 풀기로 했거든요. 아직 네. 금리가 높은 상황이어서 대출 규제를 좀 더 푼다고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텐데요. 지금 당장을 본다면 이제 대출을 풀어서 결국에는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네네.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제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오르지 않는 집은 당장 사고 싶은 그쵸.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1년 정도는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요.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LTV를 늘려준다는 거거든요. LTV가 뭐냐면 집값 대비 몇 프로 대출이 나오느냐 비율인데 1주택자들은
규제 지역이 50%고요. 비규제 지역은 70%인데 상향 조정해주겠다. 다주택자들도 안 나왔는데 30%까지 해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DSR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설사 빚내서 집을 살려고 하더라도 소득이 안 나오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한테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올해만 봤을 때 올해 뭐 집을 사려는 분들 어떤 식으로 좀 자금 운용이나 뭐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분양을 받아라. 자기 서울에서는 단독세대주가 30%에서 제가 40%까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지난 50년간의 미국의 은행 이자를 봤을 때 21%를 정점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 우하향입니다. 요즘은 은행 이자는 다시 7%, 6%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은행 이자가 7%가 내려가는 시점이 좋은 시점이 되겠고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좀 잘 살려면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가 집을 못 팔아서 난리고 미분양이 돼서 난립니다. 이럴 때 내가 내 집을 하나 마련하는 차원에서 해준다.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파트 청약 통장을 활용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 활용 분양을 받아라. 짧게 하나 좀 조언을 해주시죠. 저는 먼저 내가 필요한지 먼저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끌해서 필요도 없고 자금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필요한지 보시고 자금 계획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우시고 최근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점 대비 한 30% 이상 하락한 집 그리고 교통이나 학군이나 편의시설이 현재 가치가 좋은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